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쓰면서라는 제목으로 현상을 이제 응모를 하기 위해서 네. 국어국문과 교수님 이제 날 가르쳤던 은사님한테 신앙서클 하나 만드는 것은 중소도시 교당 하나 만드는 거고 나는 비슷하다. 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당이라는 명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문열이 노릇을 한 거예요. 아, 그때가. 그때 두사님께서는 35년간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교화 현장에서 전주교당에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하신 이후에 원광대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원광대학교로 가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전주교당에서 네. 참 발타원님 모시고 열심히 교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대학원을 적을 두고 다니면서 논문 준비를 하는데 예. 이거 우리 나는 대학 다닐 때 포교학이라고 배웠는데 포교학이란 말을 원불교 정전을 이렇게 정전 대종격을 열독으로 해보니까 교부부 총설에서 포교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예. 근데 교화라는 말은 대종경 서품을 비롯해서 총 9품에 아. 31회나 네. 교화란 말씀이 나오더라고. 네. 아, 원불교는 교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논문 제목을 원불교 교화 방법에 관한 연구하고 논문을 썼죠. 석사 논문을. 아. 그 논문을 끝내고 나니까 그때 69년도인가 끝났는데 네. 문사님이 포교학을 가르쳤던 문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예, 예. 자네가 교학으로 논문을 썼단 말을 들었네. 축하하네. 네. 이제 포교학 강의 그만하려네. 어. 자네가 교학을 맡아서 허소.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웅왕대학에 예. 이제 그때는 처음 출발은 강사로 출발한 거지요. 근데 70년도에 재밌는 일은 일본 불교대학하고 웅왕대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예. 우리도 교수님들이 가서 그쪽에서 강연해주고 또 그쪽에서 우리 대학에서 강연해주는데 그때 마침 일본 불교대학 에다니 류가이라고 하는 불교대학 총장님이 와서 강의를 했어. 예. 그 내가 그분한테 내 석사 논문을 증정을 했어.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석사 논문을 딱 보더니 일본말로 네. 센세이와 혼돈이 성견지명이가 아루데스네 하고 칭찬을 해. 네. 성견지명이 있다는 성견지명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있고요. 알아듣겠어요. 네. 칭찬을 난 네. 기분은 좋지. 예. 아이, 그래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대. 어째서 그런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네. 지금 일본 불교 학계에서도 포교란 말이 너무 외부 선전지향적이라 아, 예. 그래서 교화라는 말을 인간의 내면적 변화 이런 의미가 강한 교화라는 말을 즐겨 쓰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아, 선생은 논문을 썼으니까 네. 이거 선견지명이다. 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어. 네. 그렇다면 그 선견지명은 나의 선견지명이 아니고 네. 원불교 교조이신 네. 소태산 대종사님의 선견지명이오거든. 네. 손나는 하나씩은 이됐으네. 그 말도 참 좋군요. 하고 칭찬을 해줘.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 있잖아요. 예, 예. 내가 그 칭찬을 더군다나 일본 불교대학 총장이면 일본 불교학교에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네. 칭찬을 받으니까 아 정말 흐뭇하고 예. 아 나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 이거 석사 논문으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아, 예. 언젠가 박사 논문도 이걸로 써야겠다 네. 하는 결심이 섰어. 그러셨군요. 그때 그 계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교화 강의를 하면서 저기를 하는데 70년대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중앙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옥스포드 대학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어. 네. 대학 캠퍼스에 한 중간에 교회를 세워놓고 네. 교회 앞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빛내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비석이 써 있다고 신문에 났어. 네.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내 머리에 탁 스치는 것이 그렇다면 원광대학은 원불교에서 세웠는데 원불교 교당이 없지 않냐. 좋다. 그러면 내가 원광대학에 원불교당을 세워보겠다 네. 하고 결심을 했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셨군요. 네. 네. 그 두사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들고 보니까 항상 그 교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염두에 있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학에 대한 연구도 해오셨고, 그런 쪽으로 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학내에서, 특히 이제 원광대학교 안에서, 교화의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바와 같이 원광대학을 원불교에서 세웠는데 네. 원불교 교당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세워갔다는 각오를 하고 네. 총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안 받아주셔. 네. 그래서 대안으로 교리 상담소를 만들었어. 그 말씀드렸더니 교실 한 칸을 주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원불교 교리 상담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불교 그 신앙 서클 애들 서클룸 원전에 네. 원불교 대학생회 네. 원심회 이런 네. 대학생 아이들 신앙 서클로도 하면서 교리 상담실 하면서 원불교 대학생들을 정례 법회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교직원 정례 법회를 내가 총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서력을 받았어. 네네. 그래가지고 교직원 정례 법회를 정기적으로 시작을 해. 아, 그럼 두사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신 거네요. 네. 네네. 그렇게 저기 하니까 이게 교당으로 돼야겠다 싶어서 예. 1975년도에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예. 서울에 출장을 왔어. 그래서 동국대 대학 선원, 아, 이화여대 교목실, 예. 연세대 교목실 예. 방문해가지고 자료조사를 싹 해서 아, 정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총장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면 그때 노해버리면 끝나니까 총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네. 교직원 법회에서 내가 보고를 했어. 네. 그랬더니 내 말에 공감을 안 했던 어떤 교모님이 하여튼 총장님한테 그냥 모함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가 봐. 네.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에서 나를 호출해. 그래서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야 이놈아! 하고 호통을 치죠. 네. 이것은 이놈아 교당이지 교육기관이지 교당이 아니다 이놈아. 교화하려면 교당으로 가거라. 그러니 내 혈연으로는 외숙부님 되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놈저놈 할 법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놈저놈 하시니까 나도 마음은 안 좋지. 네. 그러나 꾹 참고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그래라. 그러면 대종령 부촉품 15장에 교화교육 자선을 병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교당 세우고 고학원 양로당 세우고 이것이 병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라. 그 말씀도 병행이지만 교육기관 학교 안에서도 교화교육 자선을 병행하고 교당에서도 교화교육 자선을 병행하고 교화원이나 양로당에서도 교화교육 자선을 병행하라 하는 말씀은 그 속에 없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 어른이 아무 말도 못 하셔.
아, 옳다. 이래 내 말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됐구나 싶어서 네. 숙부님 더 욕심 안 불러요. 동국대학이나 우리 대학은 규모가 비슷하니까 네. 동국대학의 대학 선언에 1년에 돈 100만 원 이상 지원해 줍니다. 네. 그 돈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대학 교당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네. 그래라. 어. 그러면 금부터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온강대학의 원불교 교당이 출발했어. 그러셨군요. 내가 처음 상임 교무가 됐고 그러셨군요. 네. 중요한 계기는 그때 송산 총장님이 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어. 예. 이놈아 하고 나무랬을 때 예.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빌빌 됐으면 저는 무시해도 좋을 놈 하고 무시했을 것이야. 예. 당신 일본 유학까지 하신 분이라 네. 다 긍지와 자존심이 높은 분이야. 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설득을 했거든. 네. 아, 그러니까 저놈이 괜찮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부르셔서 네 의견은 어쩌냐 하고 물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거를 받아주시고 예.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일들이 한 너댓 건이 있어. 예. 그런 계기가 돼서 네. 학내 교화를 하는데도 열심히 했던 네. 막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난 그건 그러셨군요. 상당히 보람있게 느껴져. 그리고 네네네. 총장님한테도 고마운 것이 내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셨을 때 내가 반발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을 말씀을 직언을 드리니까 그러니 또 받아주셨던 점, 예. 이 점도 나는 보통 어른이 아니다고 생각이 돼. 참 고맙게 생각돼요. 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데도 내 의견을 참고 부족하지만 예.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내가 학내 교화를 하는데 예. 흐뭇하게 느꼈던 네. 그런 점이 있었고 네. 학내 교화하는 내용 좀 말씀 더 드려도 돼요? 이제 학내 교화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원광대학교 부속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네. 의료원 교화를 위해서도 또 의료원 시도를 교화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83년도인가 익산 시내에 있었던 시그레이브 병원을 네. 원대 네. 의대에서 인수해가지고 예, 예, 예. 신축을 건물 신축하는 걸 예, 보고 예. 나는 그 길로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서울에 출장 와서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을 방문해서 활동 상황을 현장 조사를 해서 A4 용지 석 장 정도로서 원광대학 의과대학 원불교 교당의 병원 원불교당의 필요성 해가지고 건의물을 만들어서 네. 총장님에게 부총장님에게 간부들한테 싹 논하드렸어. 네. 한 1년 지난 뒤에 총장님 나를 부르셔. 네. 이 양반이 대학 교당 세울 때 내가 설득하는 과정을 들으셨기 때문에 네.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네. 네 건의물을 받아가지고 네. 대학 병원을 지으면서 3층 회의실을 설계 변경까지 해서 교당 겸 회의실로 설계 변경해서 교당을 만들었다. 아. 교무를 그럼 추천해라. 고맙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교무 조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병원에 한국 사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러니 초임 교무는 그냥 단순한 교무로만이 아니라 교무, 원불교학과 전임 겸 병원 교무로 겸임 발령해 주시면 어쩔까요? 그러자. 네. 그렇게 해서 예. 초대 교무로 정현인 교무를 발령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내 교화와 의료원 예. 교화까지 예. 그렇게 아울러서 하게 된 열심히 계기가 됐네요. 현인 교무도 열심히 네. 저기를 하고. 예, 예, 예. 예. 그 두사님께서는 그 교화학 분야를 개척을 하시면서 늘 끊임없이 현장 교화에 대한 어떤 변화나 그 실용적이면서 현장에 맞는 그런 법을 이렇게 그 제시를 하시면서 많은 제도 변화를 시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원불교 총부 교정원 직제 중에 교무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첫 번째 교무부는 안 된다. 교합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아, 하는 것이 내가 총부에다 예, 건의를 했어. 네. 근데 그게 받아졌어. 아, 예. 교합으로 그 이름을 바꾸기로 해서 바꿨어. 네. 그래서 지금 교합부가 된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 교합부 직제 중에 총무부가 첫 번째, 네. 교무부가 두 번째였어. 그때 직제는 예. 이건 안 된다. 대학은 교무처가 제일 첫 번째고, 총부에서는 교합부가 소속부가 돼야 된다. 아, 하는 건의에서 그것도 받아주었어. 네. 세 번째는 법타원 김희연 선지님이 교화부장 하실 때, 네. 그때는 원불교 총부의 직제 중에 재정 담당 부원장 제도는 있었어. 네. 뭐 교화를 우선시한다고 할 때 교화 담당 부원장 제도 필요하다 네네네. 하는 걸 건의했더니 그것도 받아주었어. 아, 그래서 세 번째 법타원님이 교화부장 겸 부원장. 원불교 네, 교화 담당 부원장 그렇게 세 가지를 건의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고 아, 그런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제도 개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교화라는 용어가 원불교 안에 그동안에도 있었지만은 네네네. 더욱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데 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지 않냐 아,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셨군요. 또 이제 뭐 여러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체계를 또 좀 정립하게 된 다시 정착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변화시켜서 여러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이제 교도 사정 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몇 가지 그래, 얘기를 좀 그러면서 해주시죠. 교혼 개정위원으로 내가 참여해가지고 예, 교도 사정 의무가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 당시에는요. 이건 당시 그 교혼에는 네, 이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네 글자로. 예, 그래서 조석 신고의 의무, 입교 연원 의무, 법규 준수 의무, 법회 출석, 법회 출석 의무 예, 이렇게 입교 하여튼 연원, 예, 네 가지로 네네네. 네 글자로 간단 명료화를 간단 시키셨군요. 명료하게 정리해서 현행 교도 사정 의무로 정착하게 된 거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장이 이제 제도, 예. 그리고 하나도 이제 있었고요. 정부에서 그 원불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논문 모집이 있어서 네. 내가 신청을 했어. 원불교 장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논문을 신청했는데 채택이 됐어. 그래서 어떤 그, 변화가 온 건가요, 그러면? 그 논문 채택 제일 중요한 건 종래 교회 전체장, 아, 원불교 전체장에 대한 네. 이 장례 이름이 네네. 교회란 말을 주로 넣어가지고 전체장으로 되어 있고, 교회 연합장, 교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교단장, 예, 교당 연합장, 예. 교구장, 원불교 교단 현실의 이름하고 바꾸고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 하는 논문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건의를 해서 그 논문 안에 그러셨군요. 그때 총부에서 그걸 채택했어.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교단 장례 제도를 진행하는데 내가 건의한 내용을 전부 다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만 예, 예. 그래도 대체로 예, 예. 중요한 부분은 채용이 돼서 아, 지금 현재 교단장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는 그것도 보람을 느껴요. 그렇죠. 그 두사님께서 이제 원광대학교 대학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예, 대학원장 시절에 좀 특별한 그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내가 대학원장을 그 2000년 저희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예, 그때가 연도가 몇인가 모르고 처음 대학원장을 처음에 맡았어. 예.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이제 되게 논의가 되는데 네. 노르웨이 그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전 수상이 현지 답사를 한국에 온다 하는 말을 김대중 대통령 치과 전문의가 내 동생하고 친구인데 내한테 전화가 와서 예, 예. 그분한테 명예 박사 학위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케이. 총장님한테 건의해서 교육부에다 통과해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주었어. 아, 예. 김대중 대통령 명예 노벨 평화상 현지 답사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맙다고 가죽 가방도 하나 쓰고 또 화가 명화가 그림 하나 한데 모으면서 내한테 답례로 선물해. 지금 그 그림은 내 갑으로 지금 모시고 있지. 도사님께서 이제 원대에 근무하실 때 대학원장직을 맡으셨을 때 그 전국 대학원장 협의회 이사직을 또 함께 아울러 하셨네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업무를 크게 처리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대학원장 했는데 1년 하고 끝냈어요. 왜냐? 송천은 총장님이 총장 새로 돼서 인사 발령을 마음대로 하시고 끝내고 그런 할 수 없이 2003년 돼서 다시 대학원장을 맡게 됐어요.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전국 대학원장 협의회 이사로 참여를 했어. 네. 그때 전체 이사회에서 내가 새롭게 발의한 것이 뭐냐. 전국 사립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큰 지장이 박사과정은 넘치는데 석사과정은 학생이 택없이 미달이야. 아, 그래서 그때 내가 안을 낸 것이 이사회에서 석박사 정원 통폐합 운영을 합시다 네. 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합시다 아, 하고 발의했어. 예, 예. 그것이 통과가 됐어. 아,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교육부에도 받아줬어. 네.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경우는 네네. 석사과정 80명을 박사과정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석사과정도 차고 박사과정도 차니까 1년에 10억 가까운 돈을 학교에 수입을 올리게 됐어. 예. 그러니까 그때 전국의 사립대학 대학원장들이 네네. 나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고 그때 회의 때도 나한테 아주 굿 아이디어를 내줘서 고맙다고 하지. 동국대 대학원장은 전화를 해가지고 서원장이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줘가지고 우리 대학원도 활로가 생겼습니다 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런 그 보람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대학에 근무하시면서 물론 이제 그 뭐 연구회를 통해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정론지를 그때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떤 건지 어떤 거에 관계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학원에 근무하면서 그 원불교 원광문화연구회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수들로 중심으로 아, 그래서 거기서 원래 활동을 이제 연구 발표를 하고 의견 모집 교환 모임을 하면서 80년대 들어와서 전국 교수들 시국선언을 발표를 할 때요. 그때가 예, 예, 예. 민주화가 이렇게 네. 열기가 광주 사태 이후에. 네네. 근데 우리 대학의 교수 시국선이 전국 대학의 3, 4등 안에 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그건 원문화연구회에서 주도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후배 교무들 이성은 교무, 신명국 교무,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네. 그리고 박광수 교무, 네. 나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원불교의 정론지 얼과 흐름이라는 월간 그 회지를 만들어서 얼과 흐름이요. 얼과 흐름, 네. 그 얼은 정신이고 네네. 흐름은 현상이고 이 얼은 현상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얼에다가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낸다는 그 정신으로 제목을 얼과 흐름이라고 썼는데 그걸 써서 교당으로 전부 이제 발송을 했어. 네. 그게 상당히 교무들한테 호응이 있었어.
그렇군요. 그때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내가 쓴 것 중에 하나가 두 분 교구장이라는 칼럼을 썼어. 두 분 교구장.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강원도 교구장에 지학순 주교가 천주교 교구장이야. 네네. 근데 광주 그 부산 미국 문화원에다가 방화 사건이 나고 네, 광주 미 문화원에다 방화 사건을 했어. 네, 학생들이 네, 말하자면 한국 군부 잘못된 점을 예, 예. 지원해준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방화 사건을 네, 거기에 원주 교구 천주교 신부가 주도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지역순. 그런 일이 나중에 밝혀져서 네. 구속이 됐어. 근데 일간지 신문 기자가 지학순 주고한테 질문을 했어. 최기식 신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그 지학순 주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평소에 성실한 성직자였다. 그런데 그런 옳지 못한 일을 주도했다니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런 일을 교구장님에게 사전 상의도 안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것은 본인이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 내가 그걸 보니까, 이야, 이 교구장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근데 마침 그때 광주 미문학원 방화 사건의 주동자였던 한 청년이 우리 교도였어. 예. 근데 영산에 김현교무가 사무장으로 있을 때 네, 글로 데려왔어. 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 네, 근데 김현교무가 구속이 됐어. 네, 그러고 났는데 마침 괴정교당 교무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 자리에서.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일을 어쩌면 줬소 하고 물어서. 내가 그것도 답변해. 전화로. 그럼 교무님은 김현 교무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평소에 성실한 교무이고 자랑스러운 후진이었다고. 그러면 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오메. 그 말이 맞네. 어? 완전히 부산 그 개정교당 교무가 그 전라도 핫사로 오메 그 말이 맞네. 알겠어요. 내일 벽분데 교수님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하시오. 김현 교무는 평소에 성실한 교무, 자랑스러운 교무였어. 이 일은 분명히 그 사정이 있었을 것이오. 이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시니, 아이고, 오늘 내가 서 교수한테 전화하기를 잘했네. 하고, 다음날 양정교당 법회 설교에 내가 그 얘기를 해주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법회 끝나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김현교무 면회하고 조그마한 돈이지만은 영치금도 넣어주고 돌아와서 그 글을 썼어. 김현교무가 뭐가 나쁘냐. 그런 일에 대해서 후지를 챙겨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을 보자. 그래서 지금 법원 결정은 무죄로 나왔어. 김현교무가. 네. 내가 얘기는 틀리지 않았어. 그걸 하려면 올린 걸 그러면서 썼더니 그것도 교단에서 상당히 반응을 주었어요. 뭐 그런 일들이지. 네. 두사님께서는 법포를 이제 두산이라는 법포를 대산종사님께 직접 받들으셨죠? 네. 네,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법포를 주셨나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예,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법보를 나한테 주시면서 한 말씀이 아주 감명 깊고, 아, 저의 나의 살았던 것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방향 제시를 해주었다 느낀 것이 뭐냐? 야, 경전아, 네 법포를 두산이라고 정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자를 말두자라고 한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북두칠성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사람 이름에는 말두란 말 안 한다. 북두두 그렇게 말한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북두칠성은 옛날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또 먼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는 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네. 너도 원불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의와 진리의 방향 제시를 해주고 원불교 창조적 교화에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아니, 내 법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받들면서 저 어른이 내가 그동안 교화의 열정을 아까 교화 산대문교 준우성은 발타오님이 대산종사님 뵙고 내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네. 근데 나를 어느 정도 긍정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 것 같아. 그럼 너 살아온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물교에서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법포를 주시면서 해서 예. 내가 대학에 살면서 대학 사회에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직언을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원불교 교단을 이루고 학교를 이루고 선진들을 위해서 감히 직언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직언이 받아주신 거, 그리고 원불교의 교화에 도움이 되고. 두사님께서는 교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저서들을 내셨는데요. 그 이제 설교집, 최초 원불교의 이제 설교집도 내시고 여러 가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책을 내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내가 1974년도에 원불교 최초 설교집으로 이른후 광장을 집필해서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참 경제적인 어려울 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전국 교당에 원불교 최초 설교집으로 만들어서 법보시를 했어요. 교당으로. 그게 그때 교무님들이 교무 훈련 때 나 만나면 이른후 광장 고맙다고 하는 고마운 인사를 많이 들었어.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전에 대구 교구장으로 정년 퇴임한 정타원 이정은 법사님이 선지님이 나를 청북 정문에서 보더니 내 손을 잡고 하이 서 교수 이른후 광장은 너무너무 잘 활용했네 하고 좋아한. 한 달 전에는 원대 병원에 갔더니 내가 소화기 내과 진찰을 갔는데 거기에 원로 여자 교무님이 앉았다고 또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 일선 교당에서 그렇게 잘 활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원불교 최초 설교집을 저기 하고. 그때가 이제 1970년대였죠? 74년도.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화학을 만들고, 원불교 교화론, 소태산 경륜과 사상, 또 원불교 사랑 얘기, 또 원불교 얼과 흐름.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 단독 저서가 한 12권 정도 저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특히 서너 권은 교당으로 법보시로 내가 만들어 직접 무료로 보내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공저까지 하면 10권 저서를 냈는데, 내가 참 아쉬운 것은 교단 지도자들이 교수들의 이런 저서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신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이런 저서에 대한 것도 포함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보는데 평가가 배제되는 건 나는 참 아쉽다고 느껴져.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미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생각할 때도 이건 후진들을 위해서도 이건 달라져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두사님께서는 원불교에 관련한 많은 논문을 써오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그 천도원문에 대한 논문을 또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안을 좀 새로 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대종사님의 현행 천도 법문은 네. 농경사회에서 자연사, 또 현대사회에서 자연사한 영가들에게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네. 사고사, 광주 사태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삼풍 붕괴나 세월호 희생되는 영가들을 위해서는 네. 정말
진정한 천도는 사자 공감이 돼야 한다고 봐. 예. 신앙의 대상은 원불님이 공감하고, 네. 죽은 영가가 공감하고, 네. 그 영가의 유가족들이 공감하고, 네. 일반 대중이 공감했을 때 진정한 천도가 된다고 보는데, 네. 네. 현행 천도 법문으로는 단순한 자업자득의 논리만 가지고는 공감이 안 된다고 봐서 상황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제2, 제3의 천도 법문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논문도 썼고, 네. 그래서 뜻있는 경우들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도 천도 법문을 한다고 보는. 그 미국의 어떤 교당에서는 그 교도님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도 법문을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 법문을 듣고는 그 아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좋은 일만 하셨는데 자업자득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항의했던 말도 내가 들었고, 또 광주 사태 박관현 열사 그 광주 5.18 종교 때 그런 일도 민주화운동 있었다는 걸 듣고 할 때 정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상황성을 고려하는 제2천도 법문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그 필요하다고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대 법문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고 네, 네, 자연사 연가들은 현행도로 하더라도 네, 네. 사고사 빼앗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연거들을 위해서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네. 생각이에요. 네. 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두사님께서 평상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난 대조경 부축품 15장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 교육, 차선 세 가지이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새기고 있고, 이 법문은 내 개인적으로도 원불교 교무로서 살아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원불교 모든 교무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족하지만 대종사님의 정신에 뭔가 좀 채워보려고 했던 그 말씀의 근거가 이것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두사님께서는 교단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스승님들을 모시고 살기도 하셨지만 많은 지도도 받으시고 또 이제 많은 어른들을 내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두사님께서 특별히 또 이제 존경하는 스승님은 어떤 모습의 스승님이신가요? 내 마음속에 모든 스님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 특별히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세 분이요. 첫째는 대산종업사님. 예. 그러니 나의 삶에 대한 살아온 것을 어느 정도 긍정하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정신이 난 참 훌륭한 의인이라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숭산 총장님을 마음에 참 존경해요. 왜냐? 어른으로서 쉽지 않은 걸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직언을 그거는 받아주셨고, 그걸 학교 행정에, 교단 행정에 제공했다는 점. 세 번째는 예산님을 난 존경을 해. 네. 그거는 정말로 내가 참 그 고산 교정원장 처음 되자마자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했어. 이게 그 가까운 분들이 나를 비난했는데, 그러니 나를 보고 만나서 연유를 무슨 말씀드렸더니 첫 마디가 자네가 그 직원이
그 어른에게 도움이 될 것이네.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내가 74년도가 최초로 오희원 공익부장 계실 때 제안해서 통과된 것이 원불교 퇴임 교무들 후생 복지 기금 네. 제안을 해서 네. 그것이 통과돼서 그러니까 그 어른이 교육원 부원장 할 때 그 추진위원으로 나도 들어가고 그냥 뭐 위원이 내 손을 꽉 잡고 아이 사람아 참 원불교 교무들 이걸 내가 생각을 했는데 자네가 오늘 좋은 의견이 있어서 고맙다고 격려를 해주고 등을 두드고 그러면 또 당신이 교조원장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서 교화부장 좀 해주소. 내가 그때 박사 논문 준비할 때고 해서 또 교수에 대한 연인도 있고 해서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내가 마음으로 한 그런 존경할 뿐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세 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사님께서는 교화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봉직해 오시면서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되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교단을 여러 측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또 바라봐지시게 되잖아요. 이제 종합해서 이제 두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원불교 그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그 아주 충격적인 건 뭐냐? 옛날에는 익산 시내 김해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 원불교 교무님들이 거기서 수술을 주로 받아 지금 원대 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네. 근데 김해과 원장이 우리 선지님한테 원불교의 법사님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날 때 첫 마디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어날 때 근데 원불교 교무선생들은 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원불교 신앙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의 체질화가 안 된 점 때문이라고 봐죠. 그건 최근에 원대 병원 근무한 교무들도 그 얘기를 해. 근데 조선불교 혁신론의 대종사님이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강조하셨는데 그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신앙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근데 61년도 대산종부산 신년 법문에 원불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앞으로 원불교 신앙은 원불림이라 한다는 말씀을 신년 법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들자마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법사님이 신도안에 계신데 신도안에 쫓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성을 등을 딱 두드리면서 그렇다. 이런 분 원불림이시다. 한번 잘 써봐라.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써보니까 신앙 호침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 첫째는 단순성, 둘째 간결성, 셋째 함축성. 법당의 신앙의 대상은 일원상 원불을 모시고 있고 원불교 교명이 원불교고 그리고 신앙 호칭이 원불림일 때 삼위일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내가 논문을 쓰고 난 뒤에 또 2년 후에 63년도에 신년 법문에 원불림을 또 말씀하시고 79년도에 또 말씀해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이 체질화되려면 정말 아까 단순한 특히 원불교 신앙 한국 사람들의 호칭의 공통적인 전통 정신이 삼박자정서예요. 삼박자, 원불림. 원불교 교명이 자랑스럽다면 신앙 호칭도 자랑스러운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창립정신 문제가 됐어. 최초로 창립정신을 제시한 범사님이야. 두 번째 제시하면 유박사님이야. 다 두 분 계시는데 내가 발표를 했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세 가지요. 첫째, 조단정신. 이건 정말 원불교 최초 신앙 공동체고 수행 공동체고 후진과 선진과 스승과 제자의 소통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방언정신.
이건 개척정신이고 창립정신. 이건 세 번째가 혈인정신. 대종사님들이, 구인선님들이 당신들을 희생해가지고 교단을 만년대계를 설계했던 이 정신 세 가지를 원불교 새로운 원구 100년대의 새로운 창립정신으로 해야 돼요 하고 발표한 게 박수를 받아서. 근데 최초로 발표했던 두 분이 계시는 한 분도 내 발표에 대한 이론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어. 그런데 마침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본사님이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나를 불러. 뒤돌아보더니 본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어이 경재, 예, 자네 머리 참 좋대. 그게 뭐 말씀이요? 아, 오늘 자네가 100년대의 새로운 창립정신이 참 좋았네. 그걸 어떻게 머리로만 합니까? 그럼 무엇이 또 있는 거예요? 신앙, 서원과 신심이 함께 해야죠. 그 말도 좋네. 그럼 본사님이 오늘 내 발표에 공감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았어. 방언정신, 조단정신, 방언정신, 혈인정신. 대종생 구인선님이 대종생님 모시고 살았던, 보여주었던 그 운영정신을 중심으로 창립정신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좋대 그래요. 아니, 당신 최초로 제안했던 분이 나를 칭찬을 해주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에 생각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 큰 문제는 없었구나 생각이 돼서 지금도 원불교 창립정신 하면 종래에 했던 창립정신 가지고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진들이나 선진들도 서경전이가 이걸 발표했다는 얘기만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원불교 100년대 교단의 어떤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그 창립정신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 어쩔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선진과 후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내 말씀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두산 서경전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두산님께서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도 이제 많이 노력도 해오셨지만, 특별히 이제 원불교의 교화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시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말씀을 이제 오늘 받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두사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후진들에게는, 또 이제 배우는 우리 교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단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같이 교화를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두산 서경전 원로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